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비디오 켜주시고 오디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비디오 키게. 다시. 호스트 누가 봐요? 제가 봐요? 네. 아, 제가 하는 거예요? 김지현 이사님 손 들었어요. 김지현 이사님 호스트예요? 아니네. 자, 들어오신 분들은 자체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비디오는 다 켜주세요. 줌 미팅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서 줌 미팅의 간단한 에티켓부터 말씀드릴게요. 들어오시면 바로 비디오 켜주시고 오디오는 자체적으로 음소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거든요. 저한테 예의를 차리시라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비디오 안 켜시는 분들은 비디오 다 켜주세요. 자, 수요일 오전 송도 홈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스트를 정말 오랜만에 봐서 어색하네요. 어. 자, 오늘은 리셋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체험 사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잡음이 한 번이라도 더 들리면 그 사람은 아웃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아웃 기능이 없어요. 안타깝네요. 아웃 기능이 없어. 자, 먼저 일단은 체험 사례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체험 사례를 공유해 주실 분이 문영지 리더님. 맞죠? 문영지 리더님? 네. 네, 오디오 켜주시고 간단하게 마이스토리 체험 사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문영지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리셋을 경험했던 계기는 사실 이제 차였어요. 잠깐만. 이제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뭐 건강이나 뭐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고, 다들 이제 모유 수유하면 살이 빠진다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은 제가 많이 먹기도 했지만, 확실히 출산을 하고 나니까 라인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옛날 같은 몸무게여도, 출산 전에, 임신과 출산 전에 그 몸매랑, 어, 출산하고 나서의 몸매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좀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도 나름 그때 이제 아기 난 사람 치고 말랐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제 리세 설명을 듣고 제대로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그때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예, 운동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 뱃살과 옆구리살과 등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고 정말 제대로 한번 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물론 유산화 비즈니스를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체험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에도 내가 이렇게 잘했을 때 누군가한테 공유하고 알려주기 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가 이런 비교된 모습을 봐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다 같이 리셋을 했고 사진도 다 같이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인바디도 해보면 좋다 그래서 인바디를 했는데 솔직히 그때 약간의 마음은 뭐였냐면 아니 뭐 이거 일주일 동안 영양제 먹고 뭐 쉐이크 먹는다고 뭐 얼마나 빠지겠어 뭐 얼마나 변하겠어 우리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뭐 속눈썹 치고 해보자 이런 마음도 강했었는데 해보고 사진을 찍어서 실제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인바디 상으로도 몸무게는 뭐 1kg밖에 안 줄었지만 체지방이 1kg가 빠져서 라인이 너무 많이 변했고 뒤에 등살이나 이렇게 옆구리살이 이게 잘 안 빠지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운동도 하나도 안 했는데 제가 식감이 많다 보니까 배가 고프진 않았는데 이게 씹지 못하는 이게 되게 짜증이 났었어요, 그때. 근데 그래도 이제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리셋을 경험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다시는 안 해, 뭐 이런 마음 가졌는데 몇 개월 시간이 지나니까 좀 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수면 리더님이랑 한번 같이 또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다이어트 감량기를 들어갔었는데 이제 리셋 과정을 거쳐야지 영양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몸의 대사를 맞추고 컨디션을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더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된다 했는데 정말로 제가 운동을 전혀 안 했는데 아이를 보기 때문에 운동을 전혀 안 했어요. 할 시간도 없었고 그랬을 때 점심에 뭐 무한리필도 가고 점심 한 끼를 일반식을 하잖아요. 무한리필도 가고 뭐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빵 같은 거를 점심으로 먹었어요. 간식으로 안 먹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 빠지는 거예요. 사실상 몸무게는 한 4kg, 5kg 정도 빠졌는데 라인 체지방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근육도 오히려 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근육도 늘어서 사람들이 보면 이제는 진짜 애기 엄마인데 진짜 말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4주 감량기만 하고도 꾸준히 이제 뭐 엄청 많은 제품을 그때 다이어트 할 때처럼 이렇게 많은 제품을 섭취한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그 기본 영양제 먹으면서 아침 한 끼 쉐이크 먹고 뭐 간간히 이렇게 식사 타임 놓쳤을 때 이렇게 쉐이크만 먹었지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처럼 막 이렇게 식단을 지켜서 먹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요요가 없었고 제가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데를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걸 보고 이거 진짜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1차, 2차, 3차까지 유지기까지 거친 다음에 한 시간은 지금 9개월 정도 흘렀는데 살이 진짜 거의 안 쪘다고 보면 돼요. 안 쪘고 요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유지를 잘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되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자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갔는데 거기 이제 스튜디오 실장님이 어머 언니들 운동하는 언니들이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 친구는 굶고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운동을 했는데 저는 운동을 전혀 안 했어요. 애기 보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놀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기 엄마가 이렇게 뱃살이 없냐고. 정말 제가 또 역시 유산화 다이어트는 대박이다라는 걸 또 다시 느끼면서 아니, 이게 요요가 없이 유지가 잘 되고 있으니까 한 올해 2월쯤에 이제 소연 리더님이랑 이제 같은 교회 언니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다이어트 했던 게 뭐냐? 나 진짜 이제 다이어트가 시급한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교회에서 호칭을 자매님이라 하거든요. 자매님 한 거 보니까 요요가 되게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정수 스폰서님이랑 미팅을 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경험하시면서 나 이거 진짜 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금 같이 사업을 임하고 있어요. 진짜 그만큼 리셋을 통해서 다이어트 기간을 거치니까 요요도 없고 영양이 제대로 채워져가지고 너무 좋은 다이어트 경험이었고 리셋을 진짜 별로 안 하고 싶을 거라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때 가족이 다 같이 했다 보니까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다 같이 했다 보니까 음식을 안 했어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어머님이 돈만 많으면 정말 개월 반년마다 한 번씩 밥 안 하고 이렇게 리셋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만큼 유산화 리셋은 믿고 하셔도 됩니다. 자, 본인의 솔직한 체험 후기를 들려주신 문현지 리더님 감사드리고요. 문현지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 머릿속에 팍 꽂히는 거는 밥을 안 해도 된다. 너무 좋다. 그거 하나가 머리에 탁 기억에 남고, 그리고 문현지 리더님 마이크 네, 켜주세요. 네. 리셋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 9개월 동안 뭐 드시고 계세요? 지금 에스팩이랑 오메가랑 화이버즈랑 뉴트리밀만 먹고 있습니다. 뉴트리밀 몇 번 드세요, 하루에? 하루에 한 번, 내지 타임을 놓치면 2번? 아침은 무조건 뉴트리밀 먹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3단계가 리셋 프로그램의 3단계라는 게 있어요. 3단계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하루에 한 끼 뉴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끼. 영양을 충분하게 골고루 채워주는 하루 한 끼 식사를 뉴트리밀로 대체를 하시면 9개월이 됐든 12개월이 됐든 만들어진 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3단계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요요라는 거를. 그건 요요가 아니에요. 먹어서 찐 거예요. 3단계가 몸에 세팅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꼭 누구한테 권하시더라도 그 기간까지 꼭 안내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영지 리더님 사례 감사하고요. 자, 다음으로 해주실 분이 이현주 골드님. 운전 중이시네요. 네, 운전 중이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영지 리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젊으신 분들이나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리셋이라고 하는 걸 다이어트로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셋 프로그램이 다이어트에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유해드릴 분들은 처음에는 저의 지인은 아니시고요. 저희 같이 사업하고 있는 파트너분의 그러니까 옷을 하시거든요. 옷 매장을 하시는데 그 옷 매장에 놀러 오시는 손님이셨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유산화 얘기를 들으시고는 리셋과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 프로그램 얼마냐고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비염이라든지 통이라든지
양민주 리더님 죄송한데 음성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명이라고 하는 오랫동안의 지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옷가게에서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고객분이 리셋 다이어트, 유산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살이 빠진 건 둘째치고 본인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랬더니 이명이 좋아졌더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이분이 유산화 제품을 먹어보려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냥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품을 이제 구매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이 까만 옷을 입고 계시는 우측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리셋을 하고 한 5일 정도 되니까 좀 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이 귀에서 들리던 소리가 조금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이어트까지 진행을 하면서 3주 정도 되니까 살이 빠진 거는 둘째치고 그분 표현이 늘 이명과 본인의 컨디션 그리고 앓고 있던 기타 등등의 불편함들이 너무 좋아지셔서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대부분들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가족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분 역시도 오랫동안 같은 병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컨디션으로 고생하셨던 어머님이 생각이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가 봐도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세요. 85세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전화가 오길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신데 리셋을 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하실 수는 있다. 근데 어머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권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리셋을 하고 좋아지신 장미순 리더님과 그의 소개자이신 오은순 리더님이 어머님을 찾아뵀더니 어머님이 자기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85세, 저도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에요. 제 리셋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인데 이 85세 어머님이 리셋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정말 시간과 드시는 양을 정말 칼같이 지켜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역시도 그렇게 리셋과 다이어트 2주 하는 기간 동안 컨디션과 이런 게 너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제품을 드신 지가 한 2개월 정도 되셨는데 최근에 어머님을 만나 뵙고 온 장미순 리더님과 오은순 리더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어머님이 예전보다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시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세요. 왜 저희가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나 할머님들한테 얘기를 드릴 때 할머니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의사소통이 사실 되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빠릿빠릿하게 이 인지를 하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두 분이 동시에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날. 그래서 둘이 차를 타고 오면서 어머님이 너무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에 우리 엄마 이렇게 먹이고 싶은데 돈 많이 벌어야겠다 유산화로. 결론은 그렇게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드시게 했던 걸 조금 설명드리면 당연히 리셋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2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고요. 지금은 두 분 다 아까 스폰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차 프로그램을 아직 하고 계세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하루 한 끼 그냥 윤리 드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 한 끼 윤리 드시고 이 두 분의 공통적으로 하는 스폰서님 그거 이제 공유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네, 그분이 공통적으로 드셨던 게 뭐냐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제품이기는 한데 미국에서 출시가 됐고 저 작년에 미국 컨벤션 때 저희가 이제 직접 미국에서 들었던 제품인데 뇌 영양제 코파프라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어머님이 그런 이렇게 뇌에 관련된 두통이라든지 이런 통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리셋할 때 어머님한테 권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드시고 좋으신 거예요. 이 두통에 뇌 쪽으로 가는 여기에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셔서 코파프라임이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지금 코파프라임을 꾸준히 메가로 드시고 계시고요. 장미숙 리더님과 오은숙 리더님과 어머님은
빠릿빠릿해진 그거의 첫걸음이 그 뇌영양제라고 진짜 굳게 믿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떨어지지 않게끔 미국에서 꼭 제품 공수해 놓으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유산화의 매니아가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유산화의 매니아가 되고 나면 사실 또 생각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시면 우측에 계셨던 분이 그 가족분의 첫 번째 언니세요. 그래서 첫째 언니도 이제 그 이명이 있지는 않으신데요.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이제 왜 나이가 들어서 체중이 늘면 관절이 아프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또 유산화 제품으로 다이어트 하시고 지금은 그렇게 그 가족의 사위분 그리고 따님분 그렇게 아이들까지 유산화로 정말 건강해지는 가족을 만들어서 오은숙 리더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체험담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어본 분 중에, 제가 제 경험했던 분들 중에도 나이가 가장 많으세요. 85세. 연세가 가장 많으시고, 중요한 거는 디톡이 사람을 컨디션을 쫙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몸에 있었던 많은 염증들을 제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컨디션이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언주리더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을 할 때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말해야 되고 또박또박 얘기해야 되고. 근데 그것까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체험 사례 같아요. 자, 언주리더님 소중한 체험 사례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많이 들어왔네요. 줌이 열리면서부터 좋은 게 있어요. 줌이 열리면서부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분들이 질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줌이 열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화면 보이시죠? 처음부터.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리셋이에요. 리셋. 초기화시킨다는 뜻이죠. 리셋. 아, 이게 화면이 한 박자 느리구나. 자, 건강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적으실 분은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쭉 이야기를 할게요. 건강이란 이거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함을 말한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몸에 어떤 특별한 질병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만족을 시켜야지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안 아프니까. 병명이 없으니까. 병원 가지 않아도 되니까 건강하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벽한 건강이죠. 자,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잘 먹고, 두 번째, 잘 자고, 세 번째, 잘 싸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요. 여러분 잘 드시나요? 잘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잘 주무시나요? 잘 잘 수가 없죠. 자, 잘 먹고 잘 자지 못하면 잘 쌀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가 잘 먹고예요. 먹는 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음식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바로 다이예요. 근데 얘네가 부족해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리는 사람은 일단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많겠지만은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아프냐? 대량영양소라고 불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 분해하고 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미량 영양소가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이 없어요. 비타민,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잘 먹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단 먹질 못하면 잘 잘 수가 없어요. 이거 간단하게 이유 하나 말씀드리면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요. 먹질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잘 때 꼭 필요한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활동할 때 꼭 필요한 호르몬 분비가 되질 않아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잘 먹지 못하면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잘 자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요즘 코로나 덕분에 그렇진 않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오밤중에 길거리 나가 보셨나요? 해 떨어지고 나서 휘황찬란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직방이라는 TV 광고 프로가 있어요. TV 광고에서 직방 앱이죠. 방을 구하는 앱이에요. 그 광고를 하는데 그냥 너무 와닿았어요. 방을 구하는데 방을 구했어요. 옮겼어요. 구했어요. 옮겼어요. 근데 그 방 중에 하나가 네온사인이 훤하게 켜져 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방을 구한 그런 케이스가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잠을 못 잡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자요. 일단 먹질 못하죠.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어 있어요. 밤엔 자야 됩니다. 생체 리듬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서 움직이게 돼 있고요. 해가 떨어지면 자야 돼요. 제가 지금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가장 좋았던 것과 가장 나빴던 게 동일합니다. 저한테는. 희한하게 제가 동틀 무렵까지 잠을 안 자고 있으면은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동틈과 동시에 새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동물들이 깨어나요. 해가 중천에 떠있지 않았는데 동틀 시간에 동물들이 깨어납니다. 모든 동물의 생체 리듬은 해가 뜨고 지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자지 못하니까 당연히 싸는 거에 문제가 생기겠죠. 싸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땀, 소변, 대변. 이 세 가지. 땀을 잘 흘리지 못하시는 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땀이 없어요. 난 체질적으로 땀이 없어요. 체질적으로 땀이 없다는 말은 뭔가 잘못된 말이에요.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땀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배출을 시켜야죠. 자, 그리고 소변. 소변 횟수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변 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변도 마찬가지예요. 대변 횟수, 대변 양, 대변 모양, 그리고 대변의 색깔과 냄새까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 상태 유지하시면 됩니다. 더할 나위 없어요.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네. 자, 다음. PT 잘 보이시죠? 근데 반응이 좀 느리네요, PT가. 넘긴 다음에 한 5, 6초 있다가 뜨네요. 자, 사람의 장기 모양입니다. 간, 위장, 대장, 소장, 쓸개, 담낭, 췌장. 이렇게 생겼어요.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 식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식도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까지, 항문까지 연결된 이 소화기관.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 소화 흡수, 해독, 배출까지. 소화도 시키고요. 흡수도 시키고요. 배독도 시키고요. 그리고 배출도 시킵니다.
소화시키는 기관은 뭘까요? 그거부터 따지고 들어갈게요. 소화시키는 기관, 입이에요. 입. 처음에는 입에서부터 소화를 시작합니다. 많이 씹죠? 그리고 입에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식도로 넘어가요. 위장을 거치고, 십이장을 거치고,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직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여러 가지 흡수되는 과정을 지납니다. 그리고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해독작용을 거쳐서 흡수가 돼요. 그리고 남은 찌꺼기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책을 보면은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 버나드 젠센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약 30만 명의 환자를 접해오면서 정장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목할 건 장입니다. 장. 해독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해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대요. 해보셨어요? 해보셨대요. 어떤 해독 해보셨어요? 디톡스 프로그램, 건강기능식품회사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디톡스 프로그램. 그리고 TV에서 한창 이거 좋다라고 얘기했던 또 뭐죠? 과일 야채 갈아가지고 해독 주스. 말도 안 되는. 자, 말도 안 되진 않아요. 해독 주스가 장은 해독시킵니다. 장은. 가장 중요한 장은 해독을 시켜요. 근데 유산화의 해독 프로그램은 전체를 다 해독을 시키죠. 그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 차이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예전에 제가 본사에서 강의를 할 때 썼던 PT예요.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보셨던 분은 이 PT가 기억이 나실 거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이 PT를 모르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체내 독소 자가 진단 PT입니다. 항상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하다. 어깨나 목 결림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 술자리가 잦은 편이다. 지방간 또는 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압 조절이 안 된다. 소변을 보면 색깔이 진하거나 시원치 않고 종종 거품이 많다. 육식을 즐긴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여기에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또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엄청 많죠. 먹는 양에 비해 복부 비만이 심하다. 설사나 변비로 고생 중이다. 고혈압이나 여드름약을 장기간 복용 중이다.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 피가 날 때가 있다. 팔다리 등에 쥐가 잘 나거나 저림 증세가 나타난다. 제가 어저께 다리에 쥐가 났어요. 마당에 잔디를 깎고 나서 한 3시간 움직였더니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성욕이 감퇴됨을 느낀다. 자, 오디오 꺼주세요. 마이크. 자, 그리고 구취가 있다. 총 16가지예요. 총 16가지 중에 본인이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래요. 자, 체크를 했는데 만약에 소미리더님 오케이. 체크를 했는데 만약에 4가지 이상이다. 해독하셔야 됩니다. 해독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냐? 4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5가지, 6가지로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 전에 잡으셔야 돼요. 디톡스. 디톡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디톡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디톡스라는 표현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와닿으시라고. 디톡스란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가 있고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있어요. 이 2가지를 전부 다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게 해독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환경, 식이성, 먹는 거죠. 그리고 생활 습관, 에서 오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있고요. 몸 안에서 발생하는 독소, 장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정신적인 거에서 발생하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호흡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 그리고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장, 간, 심장, 혈액, 인체 모든 장기와 기관으로부터 제거해서 건강한 삶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디톡스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셋 해독 프로그램, 리셋 해독 프로그램. 많은 해독 프로그램과 유산화의 리셋 해독 프로그램이 다른 거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한 페이지입니다. 장은 물론이고 오메가3를 통해서 간과 혈관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씨 추출물, C300이죠. 그리고 헬스팩도 들어있죠. 얘를 통해서 세포 청소를 하고 염증을 완화를 시킵니다. 여기는 그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완화라고 써놨어요. 제거입니다. 제거. 그리고 해독은 혈액 정화로부터 시작된다. 만병의 근원은 혈액 오염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긴 혈관이 인체에 존재합니다. 그 혈관을 돌면서 혈액이 돌면서 필요한 곳에 영양을 공급을 하고요. 필요 없는 찌꺼기를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서 배출을 시켜요. 혈액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리셋 해독 프로그램의 구성품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알로엔지가 지금 추가가 됐죠. 뉴트리밀 3봉지, 일주일 프로그램이에요. 뉴트리밀 3봉지, 파이버즈 1봉지, 헬스팩 14포, 오메가 1통, 코엔자임 Q10 1통, 프로라방을 C300 1통, 프로바이오틱 1통, 헤파실 1통, 알로엔지 1통. 이게 리셋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품목입니다. 이걸 그냥 일주일 동안 다 드시면 돼요. 많아 보이나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 6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6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 이미지에 알로엔지가 빠졌어요. 알로엔지 포함시켜야 돼요. 60만 원이 채 안 되는 이 금액,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절대 비싼 거 아니라고. 특히 정기적으로 한약을 몸보신한다고 드셨던 분들,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약 2제를 지으면은 거의 60만 원 돈이에요. 자, 저는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그 돈으로 리셋 한번 하세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리셋을 어떤 표현으로 권하냐면, 돈이 없대요.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죠. 그런 분들 중에 돈이 없는 분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돈이 없대요. 추가적으로 뭔가 내 몸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리셋 프로그램을 딱 일주일 하시고 1년 동안 영양제 드시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가 놀아, 오빠랑. 자, 리셋 프로그램을 일주일 하고 1년 동안 영양제를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헬스팩을 12개월 동안 한 달에 한 팩씩 먹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금액은 약 1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12개월 동안 먹으면 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헬스팩을 하루에 2포씩 12개월 동안 먹었어요. 그 한 달에 12만 8천 원. 그렇게 먹는 사람과 리셋 프로그램에 일주일 딱 집중해가지고 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누가 더 건강할까요? 1년 뒤에 보면. 저는 후자입니다. 100%.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6개월 할부를 해가지고 이걸 드세요.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요. 투자할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 리셋 프로그램 섭취 방법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요. 뉴트리밀 드시고요. 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파이버즈와 프로바이오틱을 같이 드시고, 그리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뉴트리밀 드시고, 영양제를 드시고요.
점심 먹기 전에 화이보지와 프로바이오틱을 먹고 뉴트리민을 밥으로 먹고 영양제를 먹고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화이버지를 한 번 더 드시는 거. 이게 1단계입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2단계는 다이어트 단계예요. 1단계는 해독 단계고 몸을 클린, 청소해주는 해독 단계고 2단계가 다이어트 단계입니다. 이산화 다이어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산화 다이어트는 요요가 없어요. 아까 영지 리더님께서 잠깐 그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죠. 요요가 없습니다. 요요가 없으려면 이 3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3단계까지. 여기 3단계를 보시면 좀 많은 양이 들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뉴트리밀 하루 한 끼, 그리고 화이버지 하루 2번, 3단계에서 그리고 헬스팩 오메가까지만 드셔도 3단계는 유지가 됩니다. 이 영양 많이 드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페이지를 제가 넘겼는데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자, 해독을 하게 되면은 해독이라는 책이 있죠. 호전 반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고 이해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겠지만은 그냥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대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위장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1번부터 4번은 위장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위장 때문에 나타날 확률이 한 80% 정도 돼요. 나머지 20%는 대장 때문에 그리고 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1번 위장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5번부터 7번까지는 대장이에요. 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씩 씹어드릴게요. 두통.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가슴을 움켜쥡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위가 쓰립니다. 위가. 스트레스를 갑작스럽게 많이 받으면.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가슴을 움켜쥐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신경계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속 쓰리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위장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약 80% 이상이 위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건 통계예요. 그래서 해독을 하게 되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두통과 어지러움이에요. 두통과 어지러움. 정수리가 뜨거운 느낌은 이거는 혈액순환과도 관련은 있어요. 혈액순환. 순환이 되지 않으셨던 분들도 정수로 해독을 할 때, 리셋을 할 때 정수리가 뜨거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의 통증, 위가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위가 정말 안 좋으신 분들. 위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병명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위 자체가 정말 다른 장기에 비해서 너무 약해져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등 쪽의 통증까지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변비, 설사, 잦은 방귀, 이거는 대장인 걸 아시겠죠? 어깨 뭉침, 통증, 순환이에요. 순환. 그리고 무기력함. 무기력함은 호르몬이 균형을 찾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잠이 쏟아짐, 무기력함과 잠이 쏟아짐, 이 두 가지는 호르몬과 간입니다. 간이 하는 역할이에요. 두 군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참을 수 없는 허기.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호소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이 참을 수 없는 허기를 느끼냐? 대사증후군 중에 대사증후군 나중에 쳐보세요. 인터넷에. 대사증후군 중에 장에 문제가 있거나 췌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당뇨 전 단계 가신 분들, 혈당 조절이 엉망진창으로 되시는 분들,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느껴집니다. 당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당 떨어지는 느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눈이 시림. 이거 눈과 관련된 거예요. 눈이 특히야. 제가 많이 이걸 느꼈어요. 해독을 할 때 처음에.
눈이 특히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처럼. 눈이 특히 약하신 분들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야채를 많이 안 드셨던 분들도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 추위, 몸살이죠, 몸살. 오한과 식은땀은 몸살 반응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식은땀이 계속 나요. 그리고 손발이 너무 차갑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가끔 가다가. 표현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분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남극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손하고 발만 텐트 밖으로 내놓고 자는 느낌이라고. 얼어붙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얼어붙는 느낌. 근데 이 느낌은 한 3일 정도 갑니다. 길게 가면. 잘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이런 반응이 오신 분들은. 순환의 문제예요. 말초혈관까지 순환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 순환이 확 몰리면서 나타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피부 발진, 이건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피부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피부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피부 발진이 많이 올라와요. 얼굴에 뾰루지, 뭐 얼굴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것도 역시 장과 호르몬 관련된 문제입니다. 불면증, 얘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과 평소의 생활 패턴,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보시면은 10번을 보시면 잠이 쏟아진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면증도 있고요. 잠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호전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여러분의 예비 소비자들 혹은 해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데 현재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아, 나한테 지금 이런 반응이 왔어? 김상 강사님께서 해주신 그래서 내가 위가 안 좋아서 이런 반응이 오는 거구나. 장이 안 좋아서 이런 반응이 오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해독 시 나타나는 대표적 호전 반응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 1단계는 해독 프로그램이고 이 7일입니다. 7일 안에 이 반응들이 다 나타났다 사라질 수도 있고 이 반응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7일이 지나서 2단계나 3단계 할 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첫날 모든 걸 다 느낄 수도 있고요.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느낄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전혀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전혀 안 느끼시는 분은 한 3개월 뒤에 해독 한번 더 해보셔야 돼요. 전혀 안 느끼시는 분은 3개월이나 4개월 뒤에 해독을 한번 더 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전혀 안 느끼시는 분들은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양실조입니다. 자, 이제 제품 하나하나씩 제가 왜 리셋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다시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누구신가요? 오디오 신경 써주세요. 오디오, 마이크.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마이크 신경 써주세요. 마이크 음소거 해주시고요. 자, 먼저 그 리셋 다이어트를 진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 뉴트리밀입니다. 밥이에요, 밥. 식사 대용식이에요. 칼로리가 꽤 높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복합 탄수화물 GI23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혈당 지수예요.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에너지를 만들고요. 식사 후 포만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천천히 소화되고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래서 식사 대용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여기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철분까지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가공된
그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완벽한 한 끼 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식사 대용식으로 먹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권장 섭취 대상자에 환자 회복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환자 회복식. 얼마 전에 그 김주희 선생님께서 사진 2장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 단톡방에도 올렸죠. 이정 다이아몬드님이. 연세 드시 요양원에 계시는 누워서 지내시는 환자분, 하루에 한 끼 뉴트리민을 식사 대신 드시게 했더니 한 달 만에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본인이 스스로 누워만 계셨던 분이. 환자 회복식이에요. 환자한테 가장 먼저 권해야 되는 게 뉴트리밀이에요. 뉴트리밀. 그리고 연세 드신 분한테 가장 먼저 권해야 되는 게 뉴트리밀입니다. 칼로리가 235kcal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다이어트를 할 때 적정 칼로리를 제시를 한 게 있어요. 240에서 250kcal 정도는 한 끼에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한테는. 그렇지 않으면 요요가 온다는 이야기를 해요. 유산화는 요요가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뉴트리민의 칼로리 때문에 그래요. 식이섬유, 이번에는 식이섬유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식이섬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면 독소를 재흡수시키며 이러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해독할 때 가장 많은 빈도수로 먹는 게 식이섬유예요. 하루에 4번 먹죠. 4번. 섬유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일단 현대인들은 섬유질이 굉장히 부족해요. 야채 안 먹죠? 과일 안 먹죠? 그러다 보니까 섬유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7일이든 한 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해독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할 때 식이섬유를 많이 집어넣는 이유입니다.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는 화이버지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화이버지 플러스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화이버지 플러스 하나만 먹어도 똥을 잘 싸요. 마법의 똥가루라는 별명을 괜히 가진 게 아니에요, 얘가. 마법의 똥가루. 화이버지 플러스, 식후 혈당을 상승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고요. 식후에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줘요. 그럼 누가 먹으면 좋을까요? 당 있으신 분들, 혈당 조절이 쉽게 안 되시는 분들, 당뇨 환자가 해독을 해도 되는 이유가 뉴트리밀과 화이버지 때문에 그래요. 뉴트리밀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GI 23에 맞춰져 있는 식품이고, 화이버지는 밥을 먹을 때 혈당이 쭉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이에요. 얘네 둘 때문에 당뇨 환자가 해독을 해도 무방한 결과를,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헬스팩입니다. 헬스팩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자, 위쪽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눈, 혈관, 관절, 요거는 항산화예요. 그리고 뇌, 심장, 임산부, 갑상선. 가입을 하신 분들은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책자, 유산화 전 제품이 안내되어 있는 책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은 이 아이콘들이 각 제품마다 아이콘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헬스팩에는 거의 모든 아이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몸에 불균형이었던 비타민 미네랄의 밸런스를 채워주기 위해서 헬스팩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해독을 할 때. 밸런스를 채워줘야지 해독이라는 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고용량의 비타민 B군,
B군이라고 써 있어요. 고용량의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 그리고 비타민 B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숫자가 매겨져 있죠. 비타민 B가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체내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몸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 B를 많이 먹으면 돼요. 비타민 B. 근데 비타민 B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만 섞여 있는 걸 먹어서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함량이 100%에 맞춰 있는 제품을 사서 먹어도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몸 밖으로 그냥 배출됩니다. 흡수가 거의 안 되는 비타민이에요. 먹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고함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는 B군 전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얘네들이 흡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 중에 몇 개가 빠졌다. 그런 제품은 안 드셔야 돼요. 돈 아깝습니다.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3를 이야기를 하면 오메가3만 저는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메가3만. 근데 간단하게 제가 그 해독을 할 때 1단계에서 오메가3 양으로 보면은 가장 많습니다. 개수로 보면 가장 많아요. 양으로는 가장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개수로 보면 가장 많아요. 아침에 4알, 점심에 8알, 저녁에 4알을 먹습니다. 1단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3예요. 하나의 바이오메가.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의 오메가3와 오메가6, 오메가6는 사람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필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6도.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오메가6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식물성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용유, 야채 볶을 때 먹는 식용유, 그리고 달맞이꽃 종자유도 오메가6입니다. 달맞이꽃 종자유가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달맞이꽃 종자유라는 제품이 미국에서 한때 크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대로. 미국에는 초고도 비만 환자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메가6가 주 성분인 달맞이꽃 종자유가 도움이 됩니다. 몸의 지방과 염증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한국에는 미국과 같이 그렇게 초고도 비만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습관 자체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오메가6를 많이 먹습니다. 한식 문화가 그렇죠. 야채를 먹고요. 그리고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조리를 합니다. 튀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들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혈중 비율을 분석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오메가6가 20, 오메가3가 1, 요 정도의 비율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더 조사를 해보면은 1대 100까지도 벌어진 사람들도 나옵니다. 오메가3 뭐야? 오메가3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등푸른 생선, 그리고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 견과류 많이 드시나요? 오메가3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TV에서 그 홈쇼핑에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오메가3 먹기 위해서 견과류를 먹어라. 하루 한 줌 견과류.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해가지고 많이 팔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많이 사 먹었습니다. 그거를. 한 줌. 한 줌 견과류인가? 어쨌든.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브랜드가. 근데 그거를 실제로 많이 먹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오메가3를 오메가3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걸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비율대로 오메가3와 오메가3가 존재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오메가3 1, 오메가6 4, 1대 4 정도의 비율이에요. 1대 4. 가장 좋은 건 1대 1이겠죠. 1대 1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1대4 정도. 일시적으로 7일 리셋 기간 동안에 이 비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간에서도 오메가3를 생성을 합니다. 오메가3를 만들어요. 인체. 사람 몸의 장기 중에 간에서도 오메가3를 만듭니다. 일부. 안 그래도 하는 일이 많은데 오메가3까지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간이. 그거를 덜어주는 역할도 하겠죠. 오메가3를 그렇게 먹게 되면 아침에 4알, 점심에 8알, 저녁에 4알. 오메가3를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더 먹어야 됩니다. 더 먹어야 돼요. 체내에서 충분하게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성분. 충분하게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말을 보세요. 간에서 일부 합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등푸른 생선에서 채취한 정제우에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학명이에요. EPA의 학명, 학술명이죠. DHA의 학명.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에이코사펜타노익산, 도코사헥사노익산. 뭔 말이야? DHA와 EPA입니다. 자, 유산화의 오메가3, 바이오메가죠. 컨슈머랩에서 중금속이 없는 오메가3를 찾아낸 게 유산화의 오메가3입니다. 인증 마크를 획득을 했죠.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유산화의 오메가3에 관련된 본사에서, 미국 본사에서 만든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애니메이션 유튜브가 있어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유산화의 바이오메가는 EPA와 DHA가 균일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하고 먹었을 때 가장 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냥 기름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비타민 E, 천연 토코테롤,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를 섭취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게 아니라 산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부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 E를 넣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들어있죠. 비타민 D도 지용성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은 기름하고 먹었을 때 가장 잘 흡수가 되고 가장 잘 활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수용성은 물과 함께 섭취를 하는 거고요. 지용성은 기름과 함께 섭취를 하시는 겁니다. 실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죠? 자식들한테 당근을 생으로 주세요? 아니면 기름에 볶아주세요? 생으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다 기름에 볶습니다. 조리 과정을 거쳐요. 그 이유는 당근이 눈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눈에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이에요. 근본유예요. 눈에 좋은 당근, 거기에 있는 비타민 A를 몸에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름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조리 과정을 거치는 게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을 더 잘 흡수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근은 꼭 기름에 볶아주세요. 그리고 쿠키논 30, 코엔자임 Q10 제품이죠. 이게 해독에 왜 들어갈까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필수 조효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해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물론 초등학생도 해독을 하지만 고도 비만일 경우에는 대부분 30대 이상이에요. 코엔자임 Q10이 거의 안 만들어지는 나이대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장에 가장 많이 필요해요. 에너지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먹어야 돼요. 식약처 하루 섭취 권장량이 90에서 100mg입니다. 코엔자임 Q10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몸에서 항상 부족합니다. 애들 보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특히 초등학생 이하 미만 아이들, 영유아기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미친 듯이 놀고 어른들이 그 에너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코엔자임 Q10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미친 듯이 막 사용을 하고 순간 방전이 되죠,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코엔자임 Q10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먹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해독할 때 이게 한 통이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몸에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고, 그래서 바이오메가와 마찬가지로 7일이라는 해독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몸에 집어넣습니다.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를 하라고. 그리고 2단계에도 코엔자임 Q10, 쿠키논 30이 들어갑니다. 비만 환자가 섭취를 할 때 칼로리 연소 속도가 2배로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건 실제입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쿠키논 30에 혈압 조절이라고 써 있어요. 혈압 조절. 고혈압을 저혈압으로 떨어뜨리거나 저혈압을 고혈압으로 올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혈압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엔자임 Q10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나 저혈압 환자,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해독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게 이 코엔자임 Q10, 쿠키논 30 덕분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후라바놀 C300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프로후라바놀 C300. 프로후라바놀 C300. 욕 같기도 해요. 프로후라바놀 C300. 프로후라바놀 C100이라고 하는 그 외국에 있는 제품이 있어요. 똑같은 성분입니다. 어디에 중점을 뒀느냐에 따라서 표기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비타민 C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비타민 C를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후라바놀 C300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실제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보면은 프로후라바놀 C100입니다. 포도씨 추출물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비타민 C에 중점을 둬서 C300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몸 안에 염증을 없애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뇌혈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성분 중에 하나가 포도씨 추출물이에요. 일단은 몸 안의 염증은 지방세포에 거의 대부분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이나 다이어트를 할 때 염증 개선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체지방이 빠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염증과 함께 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프로후라바놀 C300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을 집어넣습니다. 아침에 2알, 점심에 4알, 저녁에 2알. 근데 이 성분은 헬스팩에도 들어있어요. 일부. 중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아이콘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혈액, 그리고 항산화, 심장, 피부. 비타민 C가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이크 음소거해 주세요.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 같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계속된 비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 우려가 높은 만큼 마이크 음소거해 주세요. 누구시죠? 말고 기상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최미용님 마이크 음소거해 주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자, 프로후라바놀 C300, 콜라겐 말씀을 드리다 말았어요.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C가 한정에 300mg이 들어있죠. 먹는 콜라겐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니까, 어저께죠? 어제 잠깐 보니까 먹는 콜라겐 광고를 하더라고요. 먹는 콜라겐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많이 먹으면 일부 효과가 나타납니다. 피부에.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확실한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C 많이 드세요. 피부가 탱글탱글해집니다. 콜라겐 합성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비타민 C. 자, 프로바이오틱. 장이에요, 장.
장. 위장도 효과를 봅니다. 프로바이오틱이 대장까지 바로 가긴 하지만은 위장에도 일부 남아가지고 효과를 나타냅니다.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의 가장 큰 특징, 100억 개 유산균을 한 포에 담아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가의 유산균인 GG균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집어넣었습니다. 문영진 리더님이 홈미팅에서 유산균 얘기할 때 확 와닿는 표현을 하나 하셨어요. 유산화 유산균에는 잡균이 들어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산화 유산균에는 프로바이오틱에는 잡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가에 정확하게 장까지 도달하는 GG균주 두 가지만 들어있어요. 하루에 2번을 먹습니다. 해독을 할 때. 왜 2번을 먹냐? 자, 유산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장에는 균이 존재를 하죠. 균이 존재를 하는데 3가지 균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유익균, 하나는 유해균, 하나는 이도저도 아닌 중간균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중간균은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익균에 붙어서 유익균 역할을 하고요.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에 붙어서 유해균의 역할을 합니다. 유해균이 많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화장실에 가서 변 냄새를 맡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독하다. 뭘 잘못 먹은 거예요. 유해균이 정말 많은 겁니다. 유해균의 먹이는 우리가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있는 게 유해균의 먹입니다. 인스턴트 음식, 가공된 식품, 조리된 식품, 유해균의 먹잇감이에요. 유해균의 먹잇감은 뭘까요? 식이섬유예요. 화이버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이눌린이라고 하는 식이섬유. 유익균의 먹이를 많이 드셔야지 장이 깨끗합니다. 프로바이오틱 덕분에 먹은 것도 없는데 변량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프로바이오틱 덕분에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변기가 막힌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 덕분에 바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헤파실을 설명을 할 단계인데 헤파실 말씀드리기 전에 간의 그림이에요. 간. 제가 이걸 해독을 할 때, 해독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말로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말로는. 근데 그림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간에서 해독은 2단계에 거쳐서 합니다. 한 번에 다 해독을 하지 않아요. 근데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서 해독이라는 걸 하는데 1단계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고요. 2단계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간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약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1단계와 2단계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간은 해독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헬스팩에 함량이 많아요. 그런데도 다른 걸 그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간이 해독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드셔야 돼요. 1단계, 2단계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간이 해독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잠깐만. 네.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해요. 헤파실. 유산화 제품, 유산화 코리아에 헤파실이 들어온 게 몇 년 안 돼요. 헤파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애주가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왜? 해독이 너무 잘 돼요. 알코올 분해가 너무 잘 됩니다. 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시켜요. 헤파실이. 유산화 제품의 이름을 보시면은 각 제품의 이름을 보면은 그 제품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헤파실, 헤파, 실리마린, 간, 실리마린, 간에 도움이 되는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실리마린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간 영양제입니다.
몸 안에서 만들어진 나쁜 독소들은 간에서 해독을 거칩니다. 그리고 콩팥에서도 해독 과정을 거치죠. 근데 1차적으로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먹는 것도 해독을 해야 되죠. 공기로부터 오는 외부 환경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오는 것들도 다 해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간문맥을 통해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간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루사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간 영양제를 찾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헤파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루사, 병원 처방용 우루사의 3배 정도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3배 정도 되는 효과를. 금액은 싸죠. 그리고 유산화의 헤파실은 본사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영양제를 많이 먹는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본사에서 돌아온 답변이 걱정이 되시면 헤파실을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많이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헤파실을 같이 먹게 되면 영양제를 5가지 이상 먹는 분들은 헤파실을 같이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사 답변이에요. 해독을 하는데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간입니다. 간 해독을 위해서 헤파실이라고 하는 제품이 반드시 들어가면 도움이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자,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 전에 알로엔즈라는 게 있어요. 알로엔즈.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알로엔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알로엔즈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알로에 플러스 엔자임이 합쳐진 제품 이름이에요. 합성어입니다. 알로에. 알로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피부예요. 그리고 점막입니다. 점막. 장기 안쪽에 내부의 점막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외부의 피부도 포함이 돼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성분이 알로에 성분이고, 그리고 엔자임은 소화 효소를 뜻합니다. 소화 효소. 알로에와 엔자임이 합쳐져서 알로엔즈라고 하는 제품이 탄생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80% 이상이 위가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때문에 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품이,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품이 알로엔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로엔즈. 그래서 해독할 때 알로엔즈가 들어가는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꼭 해독이나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 하루에 물 무조건 많이 드셔야 돼요. 무조건. 하루에 2리터라고 여기는 써놨는데 2리터가 됐든 1.5리터가 됐든 3리터가 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많이 드세요.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분이 물입니다. 수분이에요. 근데 그걸 많이 안 먹습니다. 물을 안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물만 제대로 먹어도 웬만한,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웬만한 증상들은 거의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TV에서도 KBS 1인가 에서 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요. 2달 가까이. 그거를 실험 대상자를 물 먹는 사람, 물 먹지 않는 사람 2달 가까이 추적 관찰해서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캠페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을 먹는 사람들은 모든 게 바뀝니다. 심지어 수면 습관도 바뀌고요.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어요. 물을 많이 먹게 되시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면 습관이에요. 해 뜨면 일을 하고요. 해 지면 자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양질의 좋은 식품을 먹고, 그리고 양질의 좋은, 어쨌든, 영양제를 먹었어요. 근데 수면 패턴을 내가 억지로
기존의 수면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밤늦게 휴대폰을 켜놓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 패턴을 없애셔야 돼요. 수면 습관. 물론 호르몬이 정확하게 분비가 되면은 밤에 졸린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호르몬 패턴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의지로, 억지로. 이것도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살이 안 빠집니다. 2단계를 진행을 하시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수면 패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물 먹는 것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요법이에요. 운동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운동. 아까 영지리더님이 본인의 체험 사례 얘기를 하실 때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졌다. 물론 빠집니다.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빠져요. 근데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벼운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 정도는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여기다 낙서를 하고 있네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가벼운 운동이에요. 가벼운 운동. 호흡이 가빠지는 그런 운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해독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단계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1단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2단계에 왜 이런 제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몸에서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한 번에 쭉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쭉 빠지지 않습니다. 계단식으로 감량된다고 표현을 해요. 그거를 제가 표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주에 감량이 어느 정도 됩니다. 해독을 할 때 감량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해독이니까 감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첫 주에 감량이 되고 둘째 주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에요. 전부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둘째 주에 감량이 되지 않아요. 체지방 감량도 거의 눈에 띄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체중계 올라가도 감량이 되는 건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첫 주에 감량된 체중을 두 번째 주에 몸에 각인시키는 기간이에요. 세팅하는 기간입니다. 세팅하는 기간. 요요가 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한 번에 쭉 빠져요. 그러면 내 몸은 단기간에 빠진 그것 이전의 몸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요요예요. 근데 유산화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빠지고 그게 몸에 세팅이 되고 또 빠지고 또 세팅이 되고 또 빠지고 또 세팅이 되고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다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요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한 번에 쭉 빼는 칼로리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시는 요요가 오지 않는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지 리더님의 발표를 하신 거에 대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3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3단계를 하지 않은 3단계 한 달 정도를 한 달 이상을 3단계를 유지하셔야지 그게 정확하게 내 몸에 세팅이 됩니다. 빠진 몸무게, 빠진 근육량, 빠진 염증 상태 그리고 분비되고 있는 호르몬까지가 정확하게 세팅이 되는 게 3단계예요. 아시겠죠? 지금 몇 시예요? 자, 끝났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걸로 끝났고요. 리셋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혹 아니면 리셋을 예정이신 분들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리셋은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정기적으로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 리셋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유는 리셋을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 몸 상태가 죽을 때까지 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셋을 한 번 하고
1년 정도는 어쨌든 최대한 몸 관리를 하면서 살겠죠. 리셋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6개월이 됐든 1년 정도를 열심히 살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오는 활성산소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먹는 걸로 인해서 몸에 쌓이는 독소들,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빼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계를 돌리고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계를 작동을 멈추고 기름칠도 해주고 기름때도 벗겨주죠. 그리고 손상된 데는 부품도 교환을 해주고, 그게 사람 몸으로 따지면 리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정기적으로 내가 리셋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다른 분들한테 권하시기 전에 여러분부터 정기적으로 리셋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홈미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폰서님 사진 한번 네. 찍어요. 제가 사진이요? 할게요. 네. 네, 찍어주세요. 영상 끄신 분들 영상 켜주시고요. 제가 캡처해야 돼서 2번 찍을게요. 네. 밝게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잠시만요. 다시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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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야?